안녕하세요. 구리한 양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왜 팔 저림이 계속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 디스크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에서 팔끝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 보면 중간중간 여러 군데에서 같이 눌리는 패턴, 흔히 말하는 더블 크러쉬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목, 어깨, 팔이 계속 저리고 반복되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다 목 때문에 그런 건가? 혹시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건가? 수술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시사시오 신경 뿌리뿐 아니라 목 옆 사각근, 견갑골 주변, 겨드랑이와 위팔, 팔꿈치 아래 피부신경, 손목과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말초신경까지 의심 지점을 위에서 아래로 넓혀가며 호전된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이 해당됩니다. 목이랑 어깨가 뻐근하면서 팔 전체가 저린 느낌이 있고 고개를 돌려 운전하거나 팔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심해지고 가끔 가슴 앞쪽까지 찌릿하게 쿡쿡 쏘는 느낌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 디스크냐 말초신경이냐로 나눠서 싸우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진찰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한쪽으로 돌릴 때 팔로 전기처럼 내려가는 저림이 심해지면 목 쪽 자극을 의심할 수 있고 동시에 목 옆 사각근을 눌렀을 때 어깨와 팔로 저림이 재현되거나 견갑골 안쪽, 겨드랑이, 위팔, 팔꿈치 주변을 눌렀을 때 각각 찌릿함이 확인되며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 여러 곳이 예민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 군데가 같이 문제를 일으키냐를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경은 전기선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에서 출발해 어깨와 겨드랑이, 팔꿈치, 손목을 지나 손끝까지 이어지는 긴 길인데 딱 한 군데만 꺾여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 군데가 조금씩 눌리면 증상이 더 잘 생기고 더 오래가고 더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더블 크러쉬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비증 즉 기혈이 지나는 통로가 군데군데 막혀서 저리고 뻐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목만 보는 게 아니라 목에서 팔끝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며 막힌 곳을 풀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치료 흐름을 위해서 아래로 단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 옆과 견갑골 주변입니다. 처음 12회차에는 증상이 가장 뚜렷한 목 옆과 어깨, 견갑부의 긴장을 먼저 줄여줍니다. 목 옆 사각근 사이로 상완신경총이 지나가는데 이 길목이 조이면 흉곽출구증후군과 비슷한 저림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사각근, 전사각근 부위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견갑골 안쪽과 어깨 뒤쪽이 늘 뻐근하던 부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목에서 어깨 등으로 나오는 출구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겨드랑이와 위팔 앞옆 쪽입니다. 목과 견갑대가 조금 정리됐는데도 팔 안쪽이나 옆쪽으로 내려가는 저림이 남아있다면 치료 범위를 아래로 넓혀봅니다. 겨드랑이 아래, 삼각근 주변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지는 않은지 또 위팔 앞쪽에서 신경이 근육을 관통하는 구간이 조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부위를 함께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환자분이 느끼는 저림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느 구간이 더 문제인지가 조금씩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팔꿈치 안가 쪽과 아래팔, 손목 주변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저림이 어디에 걸리는지 따라가 보면 팔꿈치 주변, 피부신경 구간에서 찌릿함이 더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주변과 아래팔의 특정 지점을 점검하고 동시에 손목에서는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쪽으로 이어지는 저림 패턴이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필요한 부위만 선택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목이 원인이더라도 말초에서 더 눌리는 지점이 있으면 같이 조절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슴 앞쪽 통증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가슴이 쿡쿡 아플 때 심장 문제 아닌가 겁이 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내과적 확인이 먼저 된 상태에서 쇄골 위쪽이나 겨드랑이와 가슴 옆을 지나는 신경이 예민해진 부분을 함께 조절하면서 불안감을 키우던 찌릿한 통증이 줄어든 흐름이 있었습니다. 치료 경과는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초반에는 목 돌릴 때 찌릿하던 느낌이 줄고 날개뼈 안쪽 통증이 먼저 줄어듭니다. 중반에는 팔 안쪽 옆으로 타는 저림이 체감상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느끼고 밤에 저려서 깨는 일이 줄고 운전 후 얼얼함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만 원인인 줄 알았는데 목에서 팔까지 신경기를 같이 보니까 훨씬 편하다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과는 디스크 모양, 압박 정도, 직업과 자세 습관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관리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것만 드릴게요. 첫째, 모니터와 운전 자세를 바꿔주세요. 모니터는 정면, 너무 아래나 옆으로 두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는 팔을 문턱이나 팔걸이에 강하게 기대지 말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시트 위치를 조절해보세요. 둘째, 스마트폰 볼 때 고개 숙이는 시간을 줄이세요. 턱을 앞으로 빼고 숙이는 자세는 목 부담과 사각근 긴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눈높이로 올리고 2030분마다 목을 아주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셋째, 목 옆과 견갑골 스트레칭은 약하게 짧게가 원칙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 목 옆이 늘어나는 느낌만 주고 통증이나 저림이 올라오면 즉시 중단합니다. 또 벽에 등을 대고 팔을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올렸다 내리며 견갑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팔꿈치와 손목 압박 습관을 줄이세요.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를 세게 괴는 습관, 손목을 꺾은 채로 오래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습관은 증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림이 오래가면 목만 탓하지 말고 길 전체를 점검해 보세요. MRI에서 목 디스크가 보이더라도 저림의 원인이 항상 그것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 부리부터 사각근, 견갑골 주변, 겨드랑이, 팔꿈치 이하 말초신경까지 어느 지점에서 더 눌리는지 같이 확인하는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 플래그입니다. 팔 힘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각이 확 빠지거나 대소변 이상이 동반되거나 원인 모를 고열이나 체중 감소, 큰 외상 이후 통증이 악화되거나 휴식해도 밤에 계속 깨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 또는 응급평가를 권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목 디스크가 있어도 팔저림이 계속되는 이유는 신경 들목이 여러 군데에서 같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래서 치료와 점검은 목에서 팔끝까지 길 전체를 따라가며 단계적으로 넓혀보는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관리에서는 자세, 스마트폰, 팔꿈치 손목 압박 습관이 생각보다 큰 변수입니다. 본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